삼성 SDI도 고객사, LG엔솔도 고객사, 글로벌로 캐파 1등. 그러니까 원통용 배터리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고요. 만드는 니켈 도금 강판에 원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만 톤 캐파를 댈 수 있는 데는 포스코홀딩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독점으로 속도 원판을 줍니다. 다른 데 안 줍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섹터 전반 해가지고 점검을 해봤을 때 양극재는 진짜 쉬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부 정말 음극재라든지 뭐 도전재, 그리고 CNT 도전재 쪽, 전구체, 뭐 전액 이런 쪽에서 일부 관련 종목들이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결국은 전기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비자 선택 관련돼서 미국 전체 전기차의 가장 비중이 큰 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캘리포니아가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전기차 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가. 네. 그러면 캘리포니아만 전기차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밑에 이제 제2의 캘리포니아, 제3의 캘리포니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놈의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전기차에 관련된 급속 충전기와 공공 충전기와 충전소를 다 캘리포니아에 몰빵돼 있어요. 급속 충전기 전체 미국 충전기의 28%가 캘리포니아에 다 있어요. 그만큼 전기차가 많으니까 캘리포니아 주에. 아,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그냥 그 인프라가 글로 조금 몰려서 쏠려서 잡힌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쪽이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선두로 치고 나면서 선점 효과를 누린 측면도 있는데 골고루 이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너무 캘리포니아에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충전소의 25%가 캘리포니아에 쏠려 있고 전체 고속 충전기의 28%에 캘리포니아 쏠림이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만 전기차가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2030년까지 충전기 50만 대를 모든 미국 주에 골고루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충전기 50만 개를 당장 설치해라. 5월 달에 그게 발표가 났거든요. 근데 일단 돈이 50억 달러로는 택도 없어요. 50만 개를 설치하려면 150억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00억 달러가 모자른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50억 달러라도 제대로 집행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통과돼서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가 일단 대통령에 의해서 승인 떨어졌으면 즉각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승인 받은 주 자체가 57개 주 중에 절반이 28개 주밖에 못 받았고요. 승인 자체는. 각각의 뭐 이권 다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너무 적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5월달 그 바이든 승인 떨어진 이후로 추가적으로 늘어난 충전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예요? 8개에 불과해요. 와. 80개, 800개가 아니라 8개. 8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는 수준인 거죠. 이게 폭증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성인들 대상으로 앞으로 지금 갖고 있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습니까? 하고 데이터를 조사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데이터. 그래서 향후 지금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이동거리가 머니까 자 충전기가 없다는 가정하에 공공충전 인프라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1.6km 안에 있는 사람들의 47%가 당장 다음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했고요. 그 바로 다음 거리 1.6km에서 3.2km 사이에는 확 떨어집니다. 앞으로 전기차를 다음 차로 바꾸는 거가 38%에 조금 떨어졌죠. 근데 내 집에서 충전소의 거리가 3.2km 이상 되는 사람들 24%까지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의 86%가 당장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고속 충전기를 설치해 주든지 충전소를 깔아달라고 해서 이게 계속 충전에 대한 게 엄청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충전소가 빠르게 인프라가 안 구축되면 당장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이 좋아지면 된다. 그러면 2등 궁금하잖아요. 2등. 캘리포니아가 압도적인 1등이니까 2등은 어딜까요? 텍사스? 네, 맞습니다. 오. 트럼프의 엄청 지지 텍사스. 네, 텍사스가 압도적인 2등인데요. 그럼 트럼프도 쉽게 2차 그렇죠. 전지 관련해가지고 못 건드리죠. IRA법 쉽게 이미 건드리지 혜택을 너무 못하겠네요. 많이 받았어요.
정확합니다. 텍사스 2등인데 어떻게 맞추셨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텍사스가요. 네. 캘리포니아랑 몇 프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몇 프로 차이 나요? 캘리포니아가 아까 27%, 28% 충전기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텍사스 6%, 6%. 4배 차이가 나는 되게 거예요. 열악하네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럼 텍사스가 6%면 텍사스 밑단에 있는 도시가 플로리다 이제 제2의 캘리포니아를 노리는 전기차 잠재 지역, 뉴욕, 오하이오주,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조지아 이런데 다 아주 유력한 전기차 이제 차세대 제2의 캘리포니아를 노리는 지역, 텍사스 포함해서 이런 데는요, 텍사스가 6%면 나머지는 3% 미만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충전이 시급한 상황인 거죠. 미국 상황이 그렇고 유럽은 2030년까지 3,300만 대 전기차를 이제 보급할 건데 2030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충전기가 2,800만 개가 필요해요. 그럼 한 주에 8,000개씩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000개도 안 되게 설치되고 있어요. 한 주에 2,000개 정도니까 4배 이상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봤더니 유럽의 전체 공공 급속 충전기가 8.2만 대가 있대요. 그럼 이게 얼마나 적은 수준이냐면 중국의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럽하고 미국은 중국 정도 수준만 올라오려고 해도 8배씩 충전 시장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은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나 이런데 그 국가가 전기차 충전소 승인해 주는데 12개월 이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소 딱 그 지으려고 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이 충전소 사업자들의 그 수익을 깎아먹는 게 최대 사용 전기량 기준으로 이 요금을 산정한대요. 최대 사용 전기량.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한 달에 한 번만 급속 충전을 해버리면 최대 전기 사용량을 이미 피크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소를 많이 만들려면 충전 사업자한테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거 외에 세제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주 불합리한 뭐 최대 사용 전기량 기준 요금 산정을 조정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니까 충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수익성 확보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야 유럽에서도 그렇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만들어 해도 안 만드는 거죠. 왜냐면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두권자 독일과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이제 제3 유럽의 순위 중에 뭐 3등, 4등 해당한다는 나라가 프랑스가 있고 스페인이 있고 이태리가 있고 폴란드가 있거든요. 이게 후순위 국가들이에요. 이제 전기차 앞으로 폭풍 성장할 4위, 6위권 나라인데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 야 그거 정부에서 승인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심지어 사업성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에이 일단은 모르겠다. 그냥 하이브리드로 갈아타자. 그래서 지금 후속국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 이런 나라에서 지금 하이브리드가 폭증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지만. 충전 때문이군요. 충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전구체, 음극재, 도전재, 뭐 이런 거 하반기에도 잘 가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네. 충전기를 키워드 역시나 뭐 말씀해 계속 주셨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러면 아직 덜 간 종목 안에서 그 외에 좀 주목해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테슬라 아시죠? 4680 원통용 배터리. 네. 그것도 사실 주가가 반영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4680 배터리 관련돼서 테슬라에서 조금 주춤한 거예요. 자기네들 예상한 캐파의 20%도 안 되는 수준까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파나소닉하고 LG 엔솔에 원통용 배터리 만들어줘 했죠. 그러니까 뒤늦게 LG 엔솔, 파나소닉 말고 나머지 업체들 사실 원통용을 안 하는 SK온도 지금 원통용 하겠다고 하고 삼성 SDI는 원래 각형입니다. 각형. 근데 원통용 하겠다고 해서 삼성 SDI, LG 엔솔, SK온 3사의 원통용 배터리 양산 시점이 막 1년, 2년씩 당겨지는 거예요. 테슬라가 요구하니까. 그래서 가장 빠르게 LG 엔솔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 8월 초에 원통용 배터리 양산을 해요. 아마 어디라고 안 밝히는데 테슬라랑 규격이 똑같아요. 4680이니까. 네. 그래서 테슬라가 유력하기 때문에 원통용 배터리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파나소닉이 경쟁자긴 한데 최근에 파나소닉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전기차 시장을 예측하는데 사실은 S&E 리서치는 뭐 중국하고 뭐 연관된 거 아니어서 뭐 욕을 많이 먹으니까 S&E 리서치 많이 거기 데이터 쓰지만 거기 말고 EV 볼륨즈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NEF라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고 있어요. 거기서 추정한 거는 2030년에 북미 시장이 전기차 침투율 50%는 될 거다. 2030년에. 2030년이에요. 지금은 몇 프로예요? 지금은 북미 시장 11%도 안 되죠. 9.7%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를 예상했는데 이 파나소닉 요놈들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팅 업체 BCG랑 같이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북미 시장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만약에 트럼프 되고 이러면 그거 IRA 법안 다 뒤집고 2030년까지 50% 힘들어 30%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뒤집어진 그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30년에 30%가 된다. 그러면 지금 LG 엔솔, 삼성, SDI, SK온이 북미 시장에 805기가와트 지금 총 캐파 세 개 합산. 그럼 이거 완전 공급가인 되거든요. 아마 2030년에 30% 만약에 침투율 된다 그러면 2026, 6, 7, 8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요 3년에 그러니까 공급가행이 최소 20에서 30% 이상 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업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파나소닉이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원통형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파나소닉이 지금 거의 테슬라 몰빵 올인했다가 지금 살짝 발을 빼서 테슬라 일부 물량을 줄여서 자기네들 자국의 일본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틈을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해서 안 되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뭐 한다고 했다가 실패하는 데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자체는 만들기는 쉬운데 배터리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이 시장을 더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약간 테슬라 발 빼니까 그 틈을 LG 엔솔이 지금 기회를 잡고 있고요. 삼성 SDI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가 조금의 수율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도입하겠다는 게 당연히 GM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BMW, 볼보 후속작들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과 그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통형 배터리가 생산 원가가 싸거든요. 말 그대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파우치의 장점은 너무 고객사별로 맞춤화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는데 비싸요. 그러니까 LG 엔솔 파우치 갖다 쓰면 SK온 거 파우치 못 쓰는 거예요.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LG 엔솔 원통 쓰면 4680 구경만 맞추면 삼성 SDI 원통 써도 되는 거죠. 네. 원가 절감이 17%에서 2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체들은 생산 원가 절감, 공정 혁신의 모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 줄여서 로봇으로 다 대체하면 배터리 업체들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시죠? SK온에 이미 국내 T로보틱스가 라인 9개 중에 1개 이미 들어갔어요. 그럼 아마 원가 엄청나게 혁신되고 공정 절감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통형 배터리가 아마 상당 부분 지금 기존에 잠식하고 있던 각형과 파우치의 점유율을 뺏어올 확률이 높고요.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각형이 1등이고 왜냐면 안정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등인 파우치, 3등이 원통인데 파우치와 원통형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각형도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형을 고집하는 유럽의 명차들이 아까 말씀드린 BMW, 폭스바겐 이런 아우디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원통형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잘 되면 원통형 배터리가 엄청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수혜주들이 같이 가는데 그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가 니켈 도금 강판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근데 니켈 도금 강판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TC스틸하고 동국산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외로 보면 일본의 토요코안이라는 데가 있고 니폰 스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의 타타스틸이라는 데가 있고요. 근데 TC스틸이 압도적이에요. 글로벌 1등이에요. 왜냐하면 생산 캐파를 작년에 1,100억을 들여서 2배, 2.5배 늘려놨거든요. 기존에 8만 톤이면 세계 3위권이었는데 지금 20만 톤으로 늘려놨거든요. 그럼 20만 톤이면 아까 선두권, 세계로 보면 선두권에 있는 회사들이 토요코안이라는 회사랑 니폰스틸이라는 데인데 토요코안이랑 니폰스틸 합쳐서 20만 톤이 안 됩니다. 18만 톤이에요. 근데 두 개에서 합친 것보다 더 큰 캐파니까
그러면 그게 숫자로 찍혀야 되잖아요. 당장 올해부터 찍힙니다. 왜냐면 작년 8월 달에 양산 성공해서 지금 양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미 TC스틸은 삼성 SDI랑 LG엔솔 지금 4680 전 2170에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도 고객사, LG엔솔도 고객사, 글로벌로 캐파 1등. 그러니까 원통용 배터리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고요. TC스틸이 만드는 니켈 도금 강판에 원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자재를 석도 원판이라고 해요. 석도 BP라고 하거든요. 근데 석도 BP를 또 아무 데서나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만들 수 있는 데가 딱 세 군데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KG스틸이라는 데가 만들고요. 네. 신화다이나믹스 이 세 군데가 만듭니다. 그러면 이 정도 20만 톤 캐파를 댈 수 있는 데는 포스코 홀딩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TC스틸에 거의 독점으로 석도 원판을 줍니다. 다른 데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주자 동국산업 얘기 많이 하시는데 동국산업이 내년 양산되는데 캐파 차이가 3배 넘게 차요. 동국산업이 아마 자기네들 목표는 9월 달까지 내년 9월 달까지 뭐 9만 톤 얘기하는데 이미 여기는 20만 톤 캐파가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숫자로 올해 2,300억, 내년에 3,700억, 내후년에 4,800억 이렇게 그냥 50%씩 늘어나는 구조. 왜냐면 지금 TC스틸은 니켈 도금 강판 매출이요 20% 언더로 잡혀 있어요. 그냥 기존에 그거예요. 그 음료수 캔이나 그 있잖아요. 그 음식료 캔 거기 들어가는 주석 도금 강판이 거의 70% 매출이거든요. 네. 생활 식음료에 들어가는 거는 마진이 뭐 8% 이러면 니켈 도금 강판은 독점이니까 마진율이 20%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질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근데 욕을 먹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점 주가 오르니까 특수관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데 주식을 막 팔아요. 나노신소재도 최대주주 특수관계 주식 팔아서 박살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TC스틸 최근에 주가가 어려웠던 게 업황이 나쁘다기보다 꼭지점 주가 조금 오르면 뭐 그 특수관계인들 주식 파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또 TC스틸과 포스코 홀딩스 업황이 절대 나빠진 네. 것이 아니니 숫자는 분명히 찍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